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활동을 총망라하는 청문회가 23일에 열립니다. K문화 열풍과 함께 우리나라 한방 산업이 주목받는 가운데 한방을 넘어 천연물 산업으로 확장하는 엑스포가 조선시대 3대 양령시장으로 유명한 제천에서 개막했습니다. 최근 3년간 택배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1000건을 넘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피해 예방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오송 참사 국정조사가 이번 주 끝이 납니다. 그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오는 23일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검찰 수사에 문제는 없었는지 또 김영환 지사에게 법적 책임은 없는지 결국 이 두 가지로 쟁점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관 보고와 현장 조사를 거친 이후 범 여권은 오송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단계인 청문회에서 기존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더 명확하게 짚어내겠다는 겁니다. 검찰 공소장에 재난 신고를 받은 충북도청 공무원이 누군지도 특정되지 않은 점. 상부로 보고가 됐는지, 보고됐는데 조치가 안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그 접수자 본인이 임의로 이거 판단해서 종결 처리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가 없어요. 이게 무슨 수사를 한 겁니까? 또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김영환 지사의 관리 의무 위반을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한 게 과죽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3월에서 5월 달에는 정기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데도 안 했습니다. 수시점검도 1, 2회 하게 돼 있는데 안 했어요. 이것은 우리 검찰이 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참사 직후 경찰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던 중대재해 수사를 검찰로 넘긴 과정에 대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도 보입니다. 범 여권의 이딴 질타에 검찰은 항고 과정에서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힌 상황. 지금 사실 저희들이 충북도지사에 대해서 혐의 없음을 했지만 그건 중간 처분이고 지금 새롭게 대구 고검에서 원점에서 다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지사에 대한 기소 압력을 중단하라며 방어 태세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조사 한계도 국회법에 있습니다.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도 자신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여당 측 의원들과 다시 격하게 충돌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한 사람을 기소하기 위한 그런 국정조사를 하는 것을 여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하십시오. 하세요. 청문회에서는 또 오송 참사와 같은 인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난 대응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라는 요구와 제안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네, K문화 열풍 속에 우리 한방 산업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방을 확장해 이제는 천연물 산업으로 뻗어가고 있는데요. 그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국제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가 조선시대 3대 양령시장으로 알려진 제천에서 진행 중입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 비례도를 본따 천연물이 인간을 치유하는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개똥쑥, 버드나무, 이름만 들으면 그저 흔한 식물 같지만 실제로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개똥쑥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말라리아를 치료했고 진통제 아스피린은 버드나무 껍질에서 유래됐습니다. 이런 천연물이 어떻게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으로 활용되는지 천연물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천연물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어려운 소재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마데카솔에 쓰이는 병풍도 있고 그리고 애들이 복용하는 녹용도 나오고 해가지고 조선시대 3대 양령시장으로 명성을 떨쳤고 지금도 한방 중심지인 제천에서 한방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2025 제천 국제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가 막을 올렸습니다. 개막을 선언합니다. 개막식에는 엑스포 홍보대사인 곽튜브가 등장했고 유명 가수 라포엠, 바다 등의 축하 공연이 펼쳐져 관람객들의 흥을 돋웠습니다.
전통 약초 시장을 재현한 제천 양령시에서는 한방차를 즐길 수 있고 체험관에서는 침과 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VR 현미경으로 천연물 속 유효 성분을 추출하는 게임도 인기입니다. 약초를 탕약이나 환으로 만들어 먹는 것을 넘어 약초에서 유효 성분을 추출하는 천연물 산업을 직접 체험하는 겁니다. 약초가 먹을 것만 있을 걸로 생각했는데 근데 약으로 쓰는 걸로 게임으로 알았어요.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분야 국내외 기업 280여 곳이 참가해 제품과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I expected to meet here natural food products, treatment, cosmetics, and this stuff I want to introduce to my friends and organization because it's very, very healthy. 기업 간 교류가 이루어지고 수출 상담도 진행합니다. 참가 기업들은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글로벌 바이어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천연물 산업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학술 회의도 이어집니다. 화장품, 또 건강식품, 또 의약품으로 우리의 천연물이 발전할 수 있는 학문적 토대나 그런 물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국내외에 있는 기업들이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기존 한방의 영역을 넘어 천연물 산업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비전이 담긴 2025 제천 국제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는 다음 달 19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정원 문화를 확산시키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립정원문화원이 최근 전남 담양에 문을 열었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에만 6만 5천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벌써부터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로즈마리와 라벤더, 그리고 조금은 낯설은 체리세이지까지 각종 허브가 온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온실 밖에는 이름부터 정감 넘치는 숙부쟁이와 봄부채, 능소화 등 우리나라 식물로만 꾸며진 정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삭막한 현재를 살아가면서 정서적으로 포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가 조성된 곳이 아닐까, 이곳이. 한켠에서는 수업이 한창입니다. 인근 식당에서 그릇으로 사용되는 대통을 가지고 와 마사토 흙을 채우며 대나무 화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식사도 하고 다육식물 화분도 만들고 일석이조입니다. 재미도 있고 그다음에 또 신기하기도 하고 제가 만든 걸 또 직접 이렇게 조장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밥 먹은 것도 이렇게 허투루 쓰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식물 관람과 체험까지 할 수 있는 이곳은 지난 18일 개원한 국립정원문화원입니다. 축구장 10개 크기 넓이에 조성된 국립정원문화원은 생활정원지구와 문화정원지구, K가든지구 등 4개 지구 15개 주제정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생활정원지구에선 베란다와 텃밭에서 키우는 식물들을 볼 수 있고 K가든지구에선 다채로운 한국정원을 볼 수 있는 등 각 지구별로 각각의 주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국립정원문화원에선 정원과 관련한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정원 설계와 식물 재배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식물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식물에 관련된 교육도 받으실 수가 있고 아니면 일자리까지 연계해서 정원에 관련된 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한 전문 교육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달의 가오픈 기간 동안 6만 5천 명의 시민이 찾은 국립정원문화원. 이제 담양에서 대한민국 정원의 미래가 열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경북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발굴해 콘텐츠로 발전시키기 위한 K스토리 페스티벌이 개막됐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지역 창작자와 방송 제작사 관계자들이 모여 스토리 산업의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안동 출신 권정생 선생의 동화를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 엄마 까투리. 독도를 지키던 바다사자 강치의 이야기를 담은 애니메이션 강치 아일랜드. 아이들에겐 이미 친숙한 이 캐릭터와 이야기는 모두 경북의 자연 환경과 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역의 숨겨진 스토리를 발굴하고
이를 다시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경북 K스토리 페스티벌이 경북콘텐츠진흥원에서 개막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IP 혹은 스토리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 페스티벌을 지속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올해 4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지역 창작자와 방송 제작사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스토리 산업을 주제로 강연과 토론, 전시회 등이 열립니다. 콘텐츠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K스토리 페스티벌을 연다는 건 굉장히 아주 시의적절하고 23회째 이어지고 있는 경상북도 영상 콘텐츠 시나리오 공모전에는 올해도 경북의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한 쟁쟁한 작품이 출품됐습니다. 이 공모전을 통해 제작된 영화와 드라마는 지금까지 10편이 넘습니다. 주인공이 이제 경북 포항 출신이고요. 그리고 주요 배경이 되는 장소 중에 하나가 이제 포항 영일만항이 나오게 됩니다. 영화라던가 혹은 OTT라던가 이런 쪽으로. 이번 페스티벌 기간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제작사 관계자들 앞에서 발표하고 1대1 비즈니스 미팅을 가질 기회도 마련됩니다. 경북의 스토리가 앞으로 이제 산업화에 좀 더 가까이 가려면 전통적이고 폐쇄적인 이런 부분에서 좀 벗어나서 또 새로운 좀 그 세계관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좀 확장된 생각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특히 경상북도 영화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는 장항준 영화감독을 비롯해 소설가로 활동 중인 방송인 차인표와 유명 웹툰, 웹소설 작가들이 참여해 예비 창작자들과 소통하는 행사도 진행됩니다. 작가 스쿨이 있습니다. 이분들 한 8개월 정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작가들과 제작자 또 이런 분들을 이어주는 네트워킹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유일의 스토리 콘텐츠 축제인 K스토리 페스티벌은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사건 사고 해결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경찰이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도착해 적절한 초동 조치를 하느냐에 달렸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치안 수요가 많은 지역은 아무래도 출동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죠. 좀 더 빠른 출동을 위해서 새로운 근무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근무 중인 순찰차에 무전이 울립니다. 또 200만 원 쌍촌주공 행패소랑 종발하겠습니다. 평소에도 행패소란 신고가 많은 지역. 신고 접수 즉시 순찰차가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경찰이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도착해 적절한 초동 조치를 하느냐는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지구대와 파출소 몇 곳을 묶어 대표 한 지점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이른바 중심 지역 관서 제도는 그간 주민들의 치안 기대치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신고도 많이 들어가고 싸움도 날이면 날마다 하고 지구대도 머리 아팠을 거예요. 하루에 몇 번씩 출동하고 안 한다 해놓고 또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광주 지역 112 신고 출동 도착 소요 시간은 2년 새에 43초나 늦어졌습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안전도는 전국 최하위권. 특히 광주 5개 자치구 가운데 서구가 사실상 가장 낮습니다. 순찰차 전용 거점 근무를 시도하는 배경입니다. 112 신고가 특히 많은 시각에 지구대가 아닌 이곳 거점 지역의 순찰차를 대기시켜 신고 즉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면서 112 신고 건수는 많지만 신속 대응은 부족했던 도심 어린이 공원이 시범 사업지로 확정됐습니다. 작은 지구대가 시민분들 곁에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저희가 신고 접수 시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마련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 첫 시도로 경찰과 의회, 지자체가 모두 머리를 맞댔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인접해 있는 유관기관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고 법으로 좀 강행 규정을 넣으면 좀 이 제도가 확산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신속한 현장 출동은 치안의 가장 기본. 광주 첫 순찰차 거점 근무가 밀착형 치안으로 뿌리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거래 피해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는 추석 전후 택배 물량이 평시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관련 피해도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최근 3년 동안 택배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모두 1,149건으로 해마다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택배를 의뢰할 때 운송물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포장을 꼼꼼히 하며 수령 즉시 파손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청주 오창 제4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민간 사업자 공모에 포스코 ENC와 오창 인텔리전스 파크로 구성된 컨소시엄 한 곳만 참여했습니다. 청주시는 당초 7개 컨소시엄이 의향서를 냈지만 최종 확약 절차에는 포스코 ENC 컨소시엄 한 곳만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다음 달 20일 정식 사업 신청서를 받은 후 심사를 거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오창읍 일원 444만 제곱미터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반도체와 2차 던지 특화단지, 또 청주국제공항 연계 항공산업 등 중부권 신산업 거점으로 개발될 계획입니다. 청주시가 청주랜드 제1전시관의 공공형 실내 놀이터 리모델링 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했습니다. 스튜디오 칸 건축사 사무소와 ON 건축사 사무소의 당선안은 기존 건물 증축과 보존을 병행해 경제성이 우수하면서 놀이공간의 공간 구성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업은 71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기존 전시관을 새로 꾸미는 것으로 내년 8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학생 중심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꿈품은 공감교실 사업을 확대합니다. 이 사업은 기존 교실을 소통과 휴식, 참여형 학습이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것으로 도교육청은 최근 3년 동안 146억 원을 투입해 34개 학교에 학생 친화적인 학습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내년에 38억 원을 들여 10개 학교에 공감교실을 추가로 만들 방침입니다. 국립공원공단 월악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충주와 제천의 청년센터와 다자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과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합니다. 이들은 국립공원의 자연문화 자원을 활용해 청년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함께 청년 성장을 돕게 됩니다. 또 권역형 청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의 상생형 청년 정책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송이버섯의 계절이 돌아왔지만 늦더위 등 이상기온 탓에 채취량이 많지 않아 올해도 가격이 급등할 전망입니다. 충북의 대표적 송이 산지인 제천시 청풍면과 단양군 대강면에서는 송이가 올라오지 않아 주민들이 손을 놓고 있습니다. 송이는 온도차가 있어야 잘 자라는데 올해는 낮 기온이 여전히 높아 송이 출현이 늦어지고 있어 전체 작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연인을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지난 4월 자신의 집에서 동거인에게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듣자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수에 그쳤어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탄원해 이와 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가 학원가에서 학생 18명을 협박해 휴대전화 15대를 빼앗아 판매한 미성년자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소년원 동기인 10대 2명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학원 수업이 끝나는 시간대를 노려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빼앗아 1,7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